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응용역학 과목을 함께 공부할 최수아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역학 시간에 어떠한 관계들을 갖다 고려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갖다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물체에 작용하였을 때 그 힘을 받는 물체의 어떤 반응 또는 상태 변화, 어떤 움직임, 거동 이러한 것들을 갖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힘과 어떤 구조물 또는 물체 그러한 어떤 관계를 갖다 따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역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응용역학이라는 과목은 정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이런 세 개의 어떤 과목으로 또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정역학과 재료역학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먼저 대상되는 그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어떤 힘과 물체 간의 어떤 관계를 고려하는 모든 관계는 정역학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대상되는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유발되는 변형체로 가정하게 되면 이때 고려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재료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구조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역학적 개념과 재료역학적 개념을 고려해서 어떤 부재에 발생되는 외력으로부터의 어떤 변형 또는 부정형 구조물들을 어떤 해석해 나가는 관계를 갖다가 구조역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첫 장이 1장이 보시게 되면 이제 정역학 기출하원 장을 다 두었는데 맨 1장에다가 맨 앞 1장에다가 이런 어떤 얘기를 갖다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힘을 받는 구조물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인 거동을 갖다가 규정 지을 만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로 나누며 또한 그런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관계를 갖다가 고려하기 위해서 먼저 1장에 정역학 기출하고 한 장을 두었습니다. 여기 써있는 이 네 가지 사항이 이제 우리가 이 1장에서 다뤄야 되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1장 1절에 힘이라고 하는 얘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처음 사항을 보시게 되면 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힘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이나 속도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힘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현상적인 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 지금 문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두 가지 현상을 갖다 있습니다. 먼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했다. 결국 어떤 물체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던 놈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꼭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움직여야만 힘이 가해졌나? 그건 아니란 얘기죠. 움직이는 물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든지 그 속도가 변했다라고 치면 역시 그 물체에도 힘이 가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적인 것을 보고 힘을 갖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현상은 지금 두 가지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주요 요인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했다. 결국 정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속도가 0인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물체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물체의 움직임 이동 변이가 유발되었다는 얘기고 이 물체가 이동 변이가 유발되면서 어떤 이동 시간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속도 0이었던 것이 어떤 물체 이동 변이 그다음 이동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동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한번 미분했다라고 치면 어떤 임의의 속도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움직였다는 얘기도 결국 속도가 0이었던 것이 어떤 임의의 속도로 가졌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주어진 현상과 같이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상대로부터 우리가 이제 간단히 쓸 수 있는 형태였던 관계식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속도 변화를 유발시킨 요인이 바로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물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힘이라는 것 관련지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그 물리적 개념은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질량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재에 보시는 바처럼 간략히 M만큼의 질량을 갖는 물체가 결국 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는 형태가 바로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량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속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힘의 정의는 결국 M만큼 질량 갖는 물체를 A라고 하는 가속도로서 움직이게 할 때 바로 이 그 물체에는 어떤 F라고 하는 힘이 가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힘에 대한 단위
자, 이 장에서 그 힘에 있어가지고 힘의 단위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힘의 단위를 갖다가 이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구조물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역학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라는 것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제 앞으로 결국 우리가 이제 구조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하는 힘과 그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어떤 치수라든지 또는 그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 재료의 어떤 역학적 성질 등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어떤 연산 같은 것을 수행할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보이지 않는 구조물, 안 보이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관계, 그러한 관계 갖다 이제 관계를 지어서 어떤 구조 계산 같은 걸 한다라고 치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에 단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이제 앞으로 사지 연산 같은 것도 가능하게 해주며 안 보이는 힘이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겠다는 어떤 그러한 개념에서 힘의 단위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힘의 단위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그 정의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형태를 힘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의로부터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질량이라고 할 수 있는 요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 이동 변이를 갖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두 번 미분한 것이니까 기본이 될 만한 단위값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의 기본이 될 만한 단위값은 1kg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될 수 있는데, 이 단위를 갖다 우리는 줄여서 1뉴턴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작은 단위를 고려한다고 치면 1g만큼의 질량 갖는 물체를 1cm per 세컨드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겠다라고 치면 여기에 관계된 힘의 크기를 또 우리는 1다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턴이라든지 다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힘의 어떤 정의, 즉 어떤 순수한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힘의 단위,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관계식으로부터 이러한 어떤 단위를 갖다 유도해왔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우리는 물리적 개념에 대한 힘의 단위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재 같은 데라든지 또 뭐 다른 교재 같은 데 보시게 되면 힘의 단위를 갖다가 뉴턴 또는 다인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을 많이 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몸무게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치면 제 몸무게 60kg이 나가는데 거기서 있는 60kg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질량 개념을 나타내는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이 중이라고 하는 개념, 즉 하중 개념에 대한 무게 개념으로서 60kg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지구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그 물체라든지 그 요인들이 전부 다 어떤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를 약해서 그냥 킬로그램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관계는 결국 이런 관계를 갖다 의미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이 9.8m/s 제곱이라는 관계를 갖다가 줄여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킬로그램이라고 단위를 표현하는데, 이 중이라고 하는 단위가 명확히 붙어야 이제 이 질량 단위를 갖다 표현해주는 킬로그램과 그 차이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kg 중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는 결국 1kg 질량 갖는 물체가 9.8m/s 제곱의 어떤 가속도로 움직일 때 관계한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관계를 갖다가 이 물리적 개념에 대한 힘의 단위인 뉴턴 단위로 고려한다라고 치면 9.8 뉴턴과 그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어떤 무게 개념에 대한 어떤 중량, 하중, 힘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어떤 단위를 갖다가 1kg 포스 개념이라고 F 또는 질량이 아닌 중량 개념이라고 이놈을 킬로그램 웨이 W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매스, 물론 뭐 질량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킬로그램 하는 것들이 이제 킬로그램 중을 갖다 의미하는 것인데, 요건 이제 웨이트라는 뜻이죠. 요건 이제 중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힘이라든지 하중, 중량, 무게, 그러한 개념들은 결국 어떤 질량에다가 이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 항상 그 포함된 형태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갖다 우리는 공학적 개념에 대한 힘의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단위를 갖다 부여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구조물과 힘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 맺어 어떤 구조 계산을 갖다 수행한다라고 치면 안 보이는 힘이지만 단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그 연산을 갖다 가능케 하였고, 이제 그 놈을 갖다가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이제 일부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힘의 3요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역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가정상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 공간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역학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 칠판이라고 하는 세상, 즉 2차원 평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관계를 갖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고려할 대부분의 부재가 어떤 1차 직선 부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2차 평면에서 모든 관계를 갖다가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 힘의 3요소. 이 힘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힘의 단위에서 언급한처럼 어떤 구조물과 어떤 힘이라는 관계를 갖다가 어떤 도면상에 표현한다라든지 그 두 관계를 갖다가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힘이지만 어떤 구조물상에 힘이 존재하는 관계를 갖다가 어떤 다른 3자에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치면 이 힘의 3요소를 갖다가 고려해줌으로써 나타내면 이 안 보이는 힘을 갖다가 이제 명확히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방법이 이 힘의 3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와 같이 사선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사선의 길이값만큼을 갖다가 우리는 그 힘의 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힘의 크기가 사선의 길이값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어떤 힘의 크기라도 의미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뭐 도면상에서 해가지고 이런 한 개의 힘이 있고 이런 또 다른 두 번째 힘이 있다라고 치면 길이값이 힘의 크기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F1이 F2보다 크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이 F1이라고 하는 것이 F2에 비해서 얼마만큼 큰가, 뭐 1cm 1톤, 2cm 2톤 어떤 그런 정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힘을 표현해 준 앞에다가 뭐 10톤이다, 20톤이다 하는 어떤 수치적인 값들을 갖다 표현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갖다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명확하게 어떤 길이값 관계를 갖다 고려할 수 있는 뭐 직사각형의 상태라든지 또는 직각삼각형의 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로부터 길이값 가지고 어떤 힘의 크기를 갖다 논한 경우라고 치면 그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값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수치적인 값들을 갖다 표현해 주면 그 값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 힘은 똑같은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 개의 구조물에 하나의 똑같은 결점이라 하더라도 같은 크기의 힘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할 때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의 어떤 크기는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용하는 방향이 틀리게 되면 이 구조물이 유발시키는 어떤 물리적인 거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힘은 크기와 아울러서 그 작용하는 방향을 갖다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얘기가 없다라고 치면 이 가로축과 이루는 사이 효과 크기만큼을 갖다가 힘의 작용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힘은 백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힘은 방향을 갖고 있다는 개념에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힘은 크기, 양의 값도 존재할 뿐더러 앞으로 음의 값도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음의 값도 있고 양의 값도 있다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의 의미는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힘을 갖다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즉 그 양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얼마만큼 되는가 이제 따질 것이고, 없다라고 치면 수학적으로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어떤 물리량을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0보다 더 작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힘은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떤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표식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의 의미는 결국 0보다 작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양의 값이 존재한다고 치면, 양의 방향이 존재한다고 치면 이 플러스 방향에 대한 뭐다? 반대 방향에 대한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힘이 시작되는 이 절점을 갖다가,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좌표값으로 그 표현을 해줄 텐데, 이 힘이 시작되는 절점을 갖다 우리는 이제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물과 관련지어서 도면상에 힘을 표현한다라고 치면 이처럼 힘의 크기와 방향, 그 다음 이 작용점을 갖다가 항상 명시를 해줘야 그 관계를 고려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역학적인 구조 계산을 갖다가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힘이 끝나는 절점을 갖다가 뭐 종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터미널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누구든지 다 그 힘의 어떤 작용하는 방향, 크기,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가 구조물과 관계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항은 이런 어떤 XY 축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할 때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 두 힘은 작용점을 하나의 동일한 작용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 이 힘들의 진행되는 방향은 X축과 평행한, Y축과 평행한 그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힘의 3요소에서 힘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크기, 방향, 작용점 이 세 가지를 항상 표현을 해줘야 그 해결을 어떤 구조물 계산을 갖다가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힘의 크기는 fx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해준 것이고 이 힘의 크기는 fi라고 하는 문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뭐 10이다, 20이다 그렇게 뭐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물론 여기 작용점은 동일점으로서 원점입니다. 그럼 이 힘의 작용 방향은 x가 이룬 사이각이 힘의 작용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0도, fi는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작용점이 서로 지각을 하는 두 힘에 대한 모든 정보, 즉 힘의 3요소는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두 힘에 대한 관계로부터 어떤 이 힘이 구조물의 어떤 하나의 절점에서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두 개의 힘을 받고 있는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치면 이 두 힘이 작용할 때와 똑같은 구조물의 어떤 거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를 한 개의 힘으로 표현한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거 관계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미 잘 공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이라든지 또는 뭐 삼각힘법을 적용한다라고 치면 결국 이 두 힘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힘의 방향은 각각을 가로축을 직사각형의 밑변, 세로축을 직사각형의 높이값으로 고려했을 때에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 대각선의 길이 크긴 만큼의 한 개 힘이 존재하는 형태로 고려하시면 이 두 힘이 작용할 때와 이 한 개 힘이 작용할 때 이 구조물에 발생하는 어떤 모든 역학적 관계는 똑같이 유발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크기와 방향, 작용점 이 세 가지를 함께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서로 직각으로 작용하는 두 힘에 대한 모든 요인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은 상태를 만족할 수 있는 이 세타 방향, 즉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길이만큼의 어떤 한 개 힘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이 관계는 지금 각각 직사각형의 밑변과 높이 형태로서 그 길이값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형태가 되니 결국 이 한 개 힘으로 표현되어진 이 길이값은 fx, fy를 갖다 각각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형태로 보았을 때 대각선 길이값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각선 길이값을 고려한다고 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개 힘에 대한 크기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한 개 힘의 작용 방향은 이 값과 이 값에 대한 관계가 사인 관계이기 때문에 탄젠트 관계이기 때문에 아크 탄젠트 fx분의 fy 이런 형태로서 이미 알고 있는 서로 직각으로 작용하는 두 힘에 대한 관계로부터 똑같은 물리적 거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한 개 힘에 대한 크기와 방향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을 갖다 우리는 이 한 개 힘에 대한 성분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분력이라고 표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한 개 힘은 이 두 힘에 대한 합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있어서 항상 이 두 개의 분력이 존재할 때나 이 한 개의 합력이 존재할 때는 그 구조물에 유발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동은 항상 똑같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개의 힘을 갖다가 한 개의 힘으로 고려하는 이유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힘이라는 것과 구조물 형성하는 치수, 그 구조물을 형성하는 어떤 재료의 역학적 성질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고서 어떤 구조 계산 같은 걸 수행한다라고 치면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 계산량을 갖다 지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두 개가 작용할 때보다 하나가 작용해서 똑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치면 그 어떤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으로 이 네 번째 사항에서 수행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역으로 한번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XY축이 존재하는 어떤 구조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의 작용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한 개 힘의 크기와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어떤 구조물에 있어서 이런 한 개 힘이 존재할 때 이 힘이 작용할 때와 똑같은 상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즉 XY 방향에 대한 성분력으로 나누는 관계를 갖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네 번째 사항에서는 두 개가 존재할 때보다는 이게 한 개로 표현해서 똑같은 상태만 될 수 있다고 치면 어떤 모든 계산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갖다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갖다가 이제 서로 직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분력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렇게 하나로 표현했을 때 어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계산을 갖다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치면 보다 효과적일 수 없겠지만 이 하나로 어떤 합력으로 표현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라도 고려한다고 치면
그 관계를 갖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뒤에 나올 사항이 되겠지만 어떤 발용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합력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을 갖다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를 갖다가 두 개의 분력으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합력을 역시 분력으로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개 합력에 대한 모든 어떤 요인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의 3요소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갑시다. 크기와 방향을.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서 똑같은 상태를 만족할 수 있는 분력 관계를 갖다가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이 관계는 직사각형 형태가 될 테니까 길이값만 논한다라고 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관계는 직각삼각형 형태가 될 테니까 알고 있는 삼각형 대변의 길이와 사이 끼어있는 각 세타를 알고 있다라고 치면 이 가로 직각삼각형의 이 밑변의 길이 값은 주어진 이 빗변 길이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을 취하시면 되고 이 높이 값은 빗변 길이 값에 사인 값만큼을 갖다가 취하시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서로 직각으로 작용한 두 개의 분력을 하나의 합력으로 이미 방향으로 작용한 한 개의 합력을 서로 직각으로 작용한 두 개의 분력으로 나눈 관계를 갖다가 꼭 기억을 잘 하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역학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지고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6번째 사항은 이러한 4번째, 5번째 사항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치면 이처럼 하나의 작용점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4개의 힘, 물론 뭐 5개, 6개, 몇 개가 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 개의 힘이 존재할 때 이러한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와 똑같은 상태를 갖다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합력을 고려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4개의 힘으로 제시해드렸는데 F1, 2, 3, 4, 세타 1, 2, 3, 4 이러한 값들을 갖다가 이제 알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이제 힘이 여러 개가 되게 되면 하나의 합력을 고려한다 어느 방향이 될지 뭐 짐작조차 안 될 텐데 이러한 관계를 갖다 해결하기 전에 이러한 관계를 갖다 한번 볼까요? 이 하나의 물체에 이처럼 우측으로는 12, 좌측으로는 5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 이런 두 개의 힘이 작용할 때와 똑같은 상태를 만족할 만한 한 개의 힘을 표현한다고 치면 뭐 간단하죠. 우측으로 5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제시해 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고려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수학적 관계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이제는 우측으로 10과 5가 동일한 방향을 존재한다라고 치면 한 개의 힘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경우 힘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힘으로 고려를 했더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힘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물체에 작용한 힘들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작용하고 있죠? 서로 동일선상에서 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연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물체의 힘이 동일선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치면 같은 방향을 진행하게 되면 합해주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존재한다고 치면 큰 힘이 존재하는 방향의 방향을 취해 주시고 큰 힘에 대해서 작은 힘을 빼주시면 간단히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처럼 하나의 작용점에서 임의 방향을 작용한 여러 개의 힘이 있다고 치면 이 관계를 갖다 합성한 요령은 어떻게 해줄까요? 이런 관계를 갖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힘의 형태를 갖다가 작용하는 방향 형태를 어떤 하나의 선상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로 힘들어 갖다가 재편성을 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앞에 4번째, 5번째 어떤 사항으로부터 이 한 개의 힘은 항상 X축과 Y축 서로 직각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힘으로 고려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F1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F1X, F1Y 이렇게 두 개의 힘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구조물에는 이 한 개가 작용할 때나 이 두 개의 분력이 작용이 항상 같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 힘에 대해서도 분력들로 다 나누어 고려해봤다라고 치면
이렇게 8개의 힘으로 아마 나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F1, 2, 3, 4, 4개 힘이 작용할 때와 노란 건데 빨간 건데 8개의 XY 방향으로 작용하는 풀력들이 존재할 때 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인 거동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가로 방향 힘들은 가로 방향대로, 세로 방향 힘은 세로 방향대로 뭔가 연산을 갖다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그 관계를 갖다가 간단히 다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좀 종이가 모자라네. 이쪽으로 쓸까요? 가로 방향 작용하는 힘들을 갖다 다 연산을 하게 되면 어느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개의 힘으로 뭔가 표현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세로 방향 작용하는 힘들도 역시 상향이 될지 하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개의 힘의 형태로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F1, 2, 3, 4, 세트 1, 2, 3, 4가 지금 명확히 그 대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관계를 갖다 고려하게 되면 좌측이 될지 우측이 될지 역시 노란님도 상향이 될지 하향이 될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관계로부터 그러한 얘기가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물체에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존재할 때 이와 같은 한 개의 힘으로 표현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관계를 갖다가 어떤 수학적 연산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부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전부 어떻게 작용해요?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연산을 하자.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로 방향 힘을 다 더하라고 했다고 5, 10이 작용하니까 15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서로 그 작용하는 물체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갖다 양의 방향으로 한번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갖다가 가로 방향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들을 전부 연산하려고 하는데 더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하고 연산을 수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좌측 5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의 방향으로 가정된 방향과 어때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힘은 제가 가정한 방향과 반대다. 그 개념을 갖다가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하겠다. 자, 여기 우측으로 작용하는 10, 요 값은 제가 지금 연산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가정되진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결과는 플러스 5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결국 이 관계로부터 저 물체에는 한 개의 힘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이 물체에다가는 한 개의 힘 5를 갖다 작용시키면 되고 이제 방향을 갖다 따진다라고 치면 이제 방향을 따질 때 이 부호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호가 어떻게 되었다? 플러스 방향. 결국 내가 이 플러스 5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최초 연산을 수행할 때 어떤 가정을 하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을 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우측으로 진행되는 방향의 힘을 갖다 양의 방향으로 가정했을 때 플러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5라고 하는 한 개의 힘은 저 물체의 양의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지금 존재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측으로 5가 존재하면 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연산을 갖다 이렇게 수행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저 물체에 작용하는 X방에 대한 힘들을 갖다가 모두 더하자. 이때 나는 이제 좌측 진행되는 힘을 갖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왼쪽으로 작용하는 이 5는 내가 이미 가정된 양의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측으로 작용하는 10은 제가 지금 가정한 양의 방향과 어때요? 상반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결국 이 물체에다가는 한 개의 힘을 준다라고 치면 얼마를 주어라? 5.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부호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부호와는 관계없이 절대치를 따라주시면 되고 이 부호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뭐다? 방향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다 한 개 힘을 주는데 얼마를 준다? 5를 주고 이제 방향을 따진다고 치면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 결과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초 어떤 연산을 할 때 가정사항에 근거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니까 처음에 가정을 제가 하기를 좌측 진행 방향 힘을 갖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물체에 한 개 힘을 준다라고 치면 내가 처음에 가정한 양의 방향에 대한 반대 방향이라는 개념이 바로 음의 값이니까 우측으로 역시 5라고 하는 힘을 갖다 제시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국 연산을 수행할 때 우측 힘을 플러스라고 두든 좌측 힘을 플러스라고 두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되어진 X방향 작용한 힘의 합을 하나, Y방향 작용한 힘을 하다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대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측이 될지 좌측이 될지 상향이 될지 하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결과가 플러스라고 치면 이 방향이 맞다는 얘기고 결과가 만약 반대라고 치면
음의 값으로서 이 결과가 제시가 될 테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고려하게 되면 X방에 작용하는 한 개의 힘, 이 세로로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하면 Y방에 작용하는 한 개의 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테니 부호가 이제 이 방향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나타내 줄 테니까 이렇게 가정해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두 개 작용하는 서로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합성하는 관계는 이미 우리는 요 네 번째 상황에서 두 개 직각 작용 힘을 갖다가 합성하는 관계를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합력 하나는 각각을 직사각형의 밑변과 높이로 보았을 때 대각선 길이가 되고 방향은 이 대각선 방향이 되는 걸 알고 있고 이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합력의 크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방향은 이 관계가 탄젠트 성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크 탄젠트 X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분에 Y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의 어떤 비의 형태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의 작용점에서 이와 같이 임의의 방향을 작용하는 4개의 힘이 존재하는 때나 이렇게 각각 X, Y 방향에 대한 분력도로 나누었을 때 가로 방향 힘 4개, 세로 방향 힘 4개 이렇게 8개가 작용할 때나 결국 X 방향 작용 힘을 갖다 한 개의 힘으로 Y 방향 작용 힘을 한 개의 힘으로써 이렇게 2개의 힘으로 표현할 때나 이렇게 하나의 파란색 즉 합력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나 이 4가지 경우가 다 똑같은 상태를 갖다가 구조물에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풀어서 고려한다라고 치면 제가 지금 제시한 방향은 Y 방향 힘은 상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형태에 따라 가지고 F1Y 상향, 그 다음 두 번째 힘은 밑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세 번째 힘은 여기 상향이니까 플러스, 네 번째 힘은 하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 결과를 갖다 나는 뭐로 두겠다? 이런 하나의 어떤 문자로서 표현을 하겠다. 물론 가로 방향에 대해서도 우측 힘을 플러스 방향으로서 고려했다라고 가정하고 이런 관계를 갖다 정의했으니까 이제 1번, 2번 힘은 우측 양의 방향이 되고 3번, 4번은 좌측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결과를 갖다 어떻게 두겠다? 이런 하나의 어떤 문자로서 이제 표현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점에 작용한 힘이 몇 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하면 된다? 모든 힘을 X방향, Y방향에 대한 분력들로 다 나누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하게 되면 서로 직각으로 작용하는 두 힘만 남게 되니까 직각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갖다 합성한 결과는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적용하시면 되고 방향은 탄젠트 관계를 갖다 고려하시게 되면 쉽게 해결하려고 봅니다.